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웃겨. 누가 봐도 웃긴데 크게 못 웃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성격상 평생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 웃긴데 웃음을 찾는 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면 웃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강의를 하나 갔는데 500명짜리 강의라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세상에 강의장에 딱 들어가 봤더니 전부 머리가 벗겨지고 그리고 500명 중에 450명이 남자예요. 전부 전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교육자 중에서도 삼교육자잖아요. 그놈하고 엄청 재밌게 잘했죠. 여기저기서 막 어깨가 들썩대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분들은 어떠냐면 웃음이 막 차올라서 여기까지 하면 이러고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하늘나라에 7년 먼저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성 조합원분들은 소리내서 크게 많이 웃으세요. 웃겨 드릴 때 웃으세요. 참지 마시고. 노래 한 곡 더 하고 싶은데요? 여기 청풍농협에서 노래 교실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옛날 얘기 하지만 요즘 세상에 없는 시대도 맨날 법적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이 분위기가 안 좋구만. 조합장님 올해 부임하셨죠? 네. 잘하시죠? 네. 조합장님 부임하시고 올해 주부대학을 했는데 연말에 또 이렇게 어찌됐던 예산을 투자해서 잘하는 사람 골라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야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여성 조합원님들 1년 내내 고생하셨는데 한 시간이라도 좀 웃겨드리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조합장님 박수 한번. 전국에 농협이 예전에 제가 한참 농협 활동할 때는 1,400개 넘을 때도 있었는데 과장 요즘에는 한 1,200~300개 되죠? 네, 너무 잘 모시는 것 같아요. 전국에 1,300개 가까이 되는 농협 중에 이렇게 조합원들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해서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협이 많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더라도 조합장님 마인드가 없으면 안 부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 즐거우세요? 네.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손바닥이 빨갛죠? 얼마나 박수 칠 일이 없었으면. 제가 12월에도 여기 서천 한산농협에도 노래교실을 지금 하고 있고 바쁜 12월에 그렇게 8번씩이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징그러워 죽겠네요. 한산농협에도 하고 있고 농협은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제가 많이 다니는 이유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어서겠죠.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분들이 문화센터, 농협 이런 데서 많은 강사들한테 강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실천이 안 될 뿐이지요. 그렇죠? 근데 와가지고 그냥 1시간 반 동안 재미없게 그러니까 막 졸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요, 요즘 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강의는 어찌됐든 재밌어야 하고 재밌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잊고 있던 거 한 번씩 짚어드리면 돼요. 그렇죠? 행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입니다. 왜 그러냐? 불만족하면 행복하는 횟수가 줄어들지요?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같은 개모임을 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총무가 운영을 잘해가지고 1인당 한 10만원씩이 남았어. 그래서 어디 놀러 가기도 좀 그러고 그래서 현금으로 돌려줄게 하고 줬어요. 근데 이분은 10만원을 줬더니 우와 꽁돈 생겼네. 이걸로 뭘 해야 돼?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분은 줄라면 좀 더 주지 10만원인데 똑같은 10만원을 드렸는데 이분은 행복하고 이분은 불만스러운 거야.
불만스러움이 많으면 행복한 횟수가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 행복하려면 불만을 좀 마음에 내가 좀 내려놓고 조금 만족하는 거를 기대치를 낮추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좀 빠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요즘에 안보험 다 드셨죠? 이쪽은 또 대답을 안 하는구나. 아주 그냥 번갈아 가면서 짜고 했어요? 요즘 암은 2기, 3기에 발견돼도 다 거의 치료가 되고요. 암보험들 다 들어놓으셔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암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 뭘까요? 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치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치매가 왜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집 누구 있잖아, 치매 걸렸는데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막 벽에다 떡칠을 하고 엄마 그거 어떡하냐, 더러워 죽겠어, 집안에 풍비박산이었어, 이런 안 좋은 것만, 결과적인 것만 쭉 여러분들은 그동안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치매가 뭔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저게 와가지고 치매 얘기를 하고 지랄이요? 이러지 말고, 이제는 치매를 알면 100% 예방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남 치매 걸려가지고 잘못되는 거 그거 내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치매입니다. 75세 이상으로 가면 10명 중에 4명은 무조건 치매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6가지를 실천을 했는데 치매에 걸리면 제 전재 한 20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나가 하면 안 부러워? 할만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 21살 때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뭘 하나,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내가 따로 줄 건 없고 이거 너 하나 물려준다 이런데 봤더니 땅 문서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보러 갈 때는 꼭 1박 2일로 가라고. 그래서 주소를 찾아가 봤죠. 주소지에 가봤더니 땅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이 기억이 나고 좀 기다렸더니 물이 쫙 빠지니까 내 땅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팔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사기를 쳐서라도 팔아가지고 제가 드릴 테니까. 자, 치매는 뭐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치매는 뭐냐? 뇌에 잊지 말아야 될 물질이 쌓이는 게 치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물질은 단백질. 단백질은 뭐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보충이 되죠? 콩, 두부, 두유 종류, 우유, 유제품들. 그렇다고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치매는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능을 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거기에 단백질이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 석화 보면 거기에 막 껍데기에 이물질들 쌓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해마에 기억력 관장하는 부분, 그러면서 기억력을 잃어가는 게 치매예요.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2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 번째, 그때부터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해요. 뇌세포는 죽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절대 하느님도 못 살리고 아무도 못 살립니다. 뇌세포는 1000마리가 있었는데 1마리가 죽으면 999마리로 그냥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1마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죽여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째로 40세 이후로 변화가 되는 거, 우리 몸에서 근육이 매년 1%씩 빠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근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골다공증 오고 누워만 있어야 되고 지팡이질도 다녀야 되고 휠체어 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얘기를 먼저 좀 짧게 드릴 텐데, 그래서 뇌세포가 어찌됐든 죽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치매는 어떤 원인으로 올까요? 한 가지 원인?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옵니다. 그럼 그거 다 해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6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요거 6가지만 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으면 치매는 절대로 안 걸린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 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첫 번째,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타지에 자녀분들 직장 생활하고 다 결혼하고 계실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회사 갑니다. 회사 앞에서 그 쓴 커피 아메리카노 이거 안 먹으면 또 지들이 뭐 안 되는 줄 알고 그건 꼭 한 잔씩 쳐먹어요 또. 커피 먹고 점심에 배고프니까 맵고 짜고 자극성 있는 거 막 폭식을 하죠. 저녁에 퇴근하면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치킨에다가 맥주 이런 거 기름진 거 먹고 그냥 잡니다. 이러니 요즘 20대, 30대에서도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6가지 중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요. 나이 드실수록. 왜냐하면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되니까. 고기 근데 퍽퍽해서 잘 안 들어가죠.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꼭 드시랍니다, 의사가. 첫 번째, 육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생선하고 야채를 많이 드세요. 야, 그럼 너 강사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네가 고기 많이 먹으라고 해놓고 이제는 또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하면 뭐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고기를 600g을 드시면 생선하고 야채는 1200g 드시면 되잖아. 더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치매 걸린 사람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육류 많이 먹는 사람들보다 고기하고 생선하고 야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덜 걸리더라. 이건 내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의사들이 연구해보고 내가 보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운동. 운동은 어느 병에 예방하잖아요.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 아예 안 걸리더라, 치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모범생이 한 명이 이거를 지금 적고 있어요. 선물 하나 드려도 돼요? 이따가 끝나고 요거 스피커 한쪽 가져가서 노래방에다 연결해서 기가 막혀. 두 번째는 운동. 일주일에 4시간 이상 무슨 운동이든지 꼭 하시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질구레한 일들. 빨래, 설거지, 집 정리 이런 거 이제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해서 요즘 잘 안 하시게 되는데 그거 놓지 말고 계속 하시래요. 철저히 옷 정리도 좀 하시고 그게 뇌세포를 살게 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 뇌에 좋은 물질이 나오는 시간은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아침밥은 드시라. 네 번째까지 했어요. 다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하루 일과를 보내시죠? 어떤 날은 집에만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모임이 있어서 오늘은 또 여기 특별한 일들이 있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일정이 있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천장 보고 누워가지고 TV 보지 말고 눈 딱 감고 자,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먼저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어디 갔다가 뭘 사고 이거를 자기 전까지 했던 행동을 쭉 머리로 일기를 쓰는 거 이거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평소에 안 쓰던 손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쓰시려고 노력하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많이 쓰시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좌뇌, 우뇌가 있으니까 오른손잡이는 좌뇌만 많이 쓰고 우뇌는 지금 바보 돼 있어요. 왼손잡이들은 우뇌를 많이 써서 좌뇌는 바보가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바보, 왜 멀쩡한 애를 바보를 만드냐고. 바보 안 만들려면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쓰세요. 첫 번째, 전화 왔을 때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받는 것부터 하지 마세요. 반대로 오른손 들고 왼손으로 받으세요. 집에 도어락 키 다 있죠? 그거 번호 누르고 갈 때 잘 안 눌려요, 왼손은. 그래도 짜증나고 좀 시간 걸리는데 왼손으로 누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왼손으로 식사 한번 해보세요. 숟가락질이라고. 짜증나고 입에 잘 안 들어가니까 그 짜증이 여러분들 뇌에는 되게 좋은 짜증입니다. 이게 웃겨요? 그래서 손을 좀 안 쓰던 손을 많이 쓰는 거 2가지 정도만 가르쳐드리고 바로 다음으로 좀 시간이 빡빡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무조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따로 노는 게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잖아요. 왼손 펴보세요. 왼손 펴서 내 가슴 밑에다 대고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비벼보세요. 잘한다. 바로 오른손 주먹 줘보세요. 이거는 두드려 가슴. 그럼 이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비비고 두드리고 비비고 두드리고 비비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만 하면 또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반대로 하면 손을 바꿔야 돼. 자, 비비고 두드리고 반대로. 나도 안 돼. 자, 비비고 두드리고 비비고 두드리고 반대로. 비비고 두드리고 반대로. 비비고 두드리고 반대로. 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뇌세포가 아니요? 평생 실패 성공 못해도 요거 하는 동안 뇌세포는 막 움직입니다. 안 돼도 하세요. 버스 타면 요즘 젊은 것들이 자기 양보해요. 귓구녕에다 뭐 꽂고 뭐 보느라고
본체만치 안 하고 근데 그런 데다가 어떤 엄마들은 가서 개 앞에 가서 이래요. 절대 안 펴줍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개 앞에 가가지고 집 내려놓고 버스 섰을 때 천장 보고 다 비켜줘. 싹 다 비켜줘. 하나만 더 합시다. 왼손으로 꽂아보고 오른손으로 기잡고 그랬다가 반대로 하면 손을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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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하면 손을 잡는데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이게 굴러가. 이게 문제예요. 잘 안 되고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것도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따르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반대로! 반대로!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의 박사시니까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 해결하고 그럴 때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을 다르게 놀아라. 그래야 치매가 예방된다. 자, 요게 이제 초등학생 버전이면 중학생 버전 하나 할까요? 중학생 버전은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하다 보면 그냥 반대로 하지 말고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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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자, 코 잡고 오른손 귀 잡고 반대로 박수 아니 잡고 있다가 자 반대로 박수 한번 치고 반대로 반대로 저기 한 분은 이렇게 반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박수 두 번 시작. 그래서 더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엑기스만 요점만 뽑았습니다. 치매는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꼭 기억하셔서 신청 오늘부터 하세요. 언제 다시 뵙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치매는 아직까지 현존하는 세계에 어떤 약들도 치매를 고치는 약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약은 지금 임상실험이 통과가 돼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아직까지 치매 걸리는 분들은 100% 완치가 안 되죠. 그렇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밥솥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취사를 누르고 이렇게 몇 가지 누르던 것도 매일 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럴 때는 단순히 기억력이 내가 냉장고에 왔는데 뭘 가지고 왔는지 모르는 거 이런 거는 치매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크게 그런 게 잦다고 해서 치매 잘 걸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점점 더 심해진다 건망증. 그러면 한번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무서워서 못 가죠. 그게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베란다 가서 한참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 있나 했더니 자기가 뭘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대요. 한 20분 서 있더니 빨래하러 왔다 이거 빨래하러 왔다. 당연한 겁니다. 박수 두 번 시작. 이럴 때 이제 환장하겠다고 얘기하죠. 시간 없고 얘기하고 싶은 거 많고 가지고 환장하고 여기 화병 걸린 사람 있어요? 제 생각에 여기 80% 90% 이상은 다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은 어떻게 고쳐요? 약 먹어요? 주사 맞아요? 마음으로 어떻게 고쳐? 나는 이제 화병이 안 걸려야 되겠다 이러면 화병이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화는 다 있죠. 그 화가 밖으로 나와야 화병이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화병을 고치려면 기분 좋을 때 좋은 기운에서 소리를 많이 내서 공기로 나오게 해야 돼요. 오늘같이 이런 날 소리 그래서 제가 입 크게 벌리고 소리 많이 여러분 화병이 외국에도 그 의학회 세계 의사들 협회 거기도 병명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 화병이 등록이 돼 있는데 명칭이 뭐라고 등록이 돼 있을까요? 화병. 진짜로 HWA B 이렇게 돼 진짜로 인터넷 쳐보세요. 이건 뭐 불려가네.
왜? 이거 화병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많은 병입니다. 왜? 문화병이니까.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뭘 제일 잘해요? 참는 거. 이래서 참고 나만 참으면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데 저는 명감탱이면 아니면 어떡할까 이러다 보니까 평생 내 속에는 화가 쌓이는데 그게 그렇게 쌓이는지도 모르고 이제 나중에 막 땀이 나고 얼굴이 시뻘게 갱년기 아니라도 화가 막 나고 괜히 성격이 변해서 난폭해지고 이게 화병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미 저랑 1시간 가까이 하시면서 화가 좀 많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고맙죠? 네. 일단 나가실 때 500원씩 저기다가 바로 만 진짜 파마가 잘 나는 거야. 이거는 하나 얘기하고 갈게. 이 파마가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귀찮은 데 있잖아. 일주일 동안 안 감아도 스타일이 요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팔이하고 모기가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 바로 적사해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치매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화병 얘기도 드렸고, 이제 좀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 하나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했죠? 네, 지금 불만이라고 했죠? 미쳤나봐. 지금 행복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마음에 나는 불행하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50%가 되는데요. 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여기에 절반은 적어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 다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내일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장 빠르게 행복해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조금 덜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 요거 잘 들으세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됩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을 옆에 두세요. 여러분 깡난애기들이 하루에 아무 이유 없이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 걔네들은 왜 그렇게 웃을까요? 걔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걱정거리도 없고. 그러다가 똥 싸가지고 여기가 좀 찝찝하면 이러고 가가지고 배가 고프네?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유 주면 하루에 그렇게 500번씩 웃는다고요. 그 애기들 옆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애기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되지 이게 아직도 울고 있어.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기는 행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500번 웃잖아요. 그 애기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모임도 하고 친구들 모임도 하고 다 하시는데 유독 성격이 다 다르니까 유독 어떤 사람은 참 유쾌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거 내 친구지만 참 쥐어받고 싶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10번 만날 거 5번만 만나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 5번 만날 거 10번 만나는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빠른 비결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지가 좋아하는 눈깔 사탕 하나 초콜릿 같은 거 500원짜리 이런 거 주잖아요. 우와 초콜릿이다. 유재석 아세요? 유재석은 우리나라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진행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몸값이 비쌀까요? 잘 웃긴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액션이 좋습니다. 리액션은 뭐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우와 진짜? 우와 좋았겠다. 애들은 리액션을 참 잘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탄사를 해본 지가 언제예요? 정기호가 세금 내고 많으면 그런 거야. 에이 이러지. 좋은 걸 가지고 감탄사를 해본 기억이 언젠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옆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죠? 친구들이 많으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혼자 있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살률이 1등이고요. 이밖에 암으로 죽는 것도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걸로 또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해지려면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쵸? 소통이 뭐예요? 통하는 거 이렇게 서로 통하는데 서로 통하려면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얘는 부산으로 가고 얘는 서울로 가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죠? 왜? 남의 얘기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대답은 잘하는구만. 자, 좀 따라하세요. 거북이 세 번 해보세요. 시작. 거북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배 이름은? 거북선?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왜?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틀리라고 한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대화들이 참 많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웃긴 얘기 안 해도 혀 깨물고 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 아까 화장실 갔다가 손도 안 씻었는데?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 인간관계가 잘 되겠죠.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계시면 되고 불만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소통을 좀 잘하게 해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자. 또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집에 같이 사시는 분들 이해 잘 해요? 안 되죠?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저놈의 인간을 이해를 못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지금 조합장님 계시지만 조합장님이 조합장님 사모님 이해할 것 같죠? 이해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못해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성들은? 왜? 친구들하고 통화합니다. 2시간.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하고서 끊을 때 뭐라고 그러나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합니다. 왜 어떻게 이해해, 그 남자들이? 여자들이 남자를 이해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남자들은요, 시장에 가서 인터넷에서 3,000원에 파는 거를 10,000원 주고 사옵니다.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이해해요, 남자들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해하다가 언더스탠이죠. 그렇죠? 영어 잘하는 동네에서 왜 또 대답이 없대? 영어로 이해하다는 미국 사람들은 언더스탠 이럽니다. 이해했어. 그런데 언더스탠을 보니까 언더는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 언더는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쪽팔려 하지 마세요. 언더는 아래. 스탠드는 앉다에 서다예요. 서다. 미국 사람들은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2가지를 붙여놨는데 밑에서 서서 보는 걸 이해한다고 그러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해하는 거를 이긴 상태로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내가 그래 너 이해할게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지고 들어가면서 보면 그건 이해가 아니고 인정이지요. 인정합시다 우리.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인간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버리세요. 인정해버리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보면 몰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지금 급해가지고 이런 거 인문학에서 전문용어로 똥줄이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에 좀 여유 있을 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공짜로 오진 않고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는 지금 귀장한테 얘기하는 좀 앉아요. 고생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고생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좀 줄여야 되니까. 자,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고 불만을 좀 줄이고 세 번째 뭐였죠? 남의 말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양말 거꾸로 벗어 놓잖아요. 수십 년을 그대로 빨아버려요. 지가 신을 때 또 거꾸로 뒤집어서 신게 그걸 뭘 이놈의 인정감탱이는 그걸 또 뒤집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넣어버려요. 세탁기에 지가 신을 때 거꾸로 뒤집어 신으면 도끼 개끼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농협에 전라도 전남 강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암농협이라고 강의를 갔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어르신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제 강의를 같이 들으셨는데 다 여성분이었는데 자기도 꼭 듣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밖에 나갔다 왔는데 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배변 패드에다가 안 하고 막 거실에다 사놓지 않으니까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여기다 쌌어. 아유 왜 그랬어. 이쁘게 쌌네. 한
다음부터는 저기다 싸 이러고 막 애정이 넘치게 말하고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자기가 소변 보러 가가지고 몇 방울 튀었나 봐 그랬더니 저놈의 영감탱이는 지가 깎지도 않았다면서 오줌을 튀고 그런다고 개만도 못한 인생에서 여러분 그래도 아직까지 개보다는 사람이 더 우대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개 빗대에서 말씀을 드려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댁에 계시는 분들한테 잘하시는 게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정말 저 인간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특강이니까 그 인간을 합법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너무 미워 죽겠어요. 평생이 지나도 나만 괴롭히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보내려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딱 마음먹은 날부터 마음을 단단히 드세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즐겨 먹는 거 있잖아요. 뭐 고기, 잡채 이런 거 진수성찬을 매일 차려요. 배 터져 죽어버리게. 그래도 안 죽어. 그러면은 이 인간은 매일 들어올 때 진수성찬 차려놓고 문 앞에 나가가지고 수고했어 이러고 꽉 안아주세요. 숨 막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 마지막 방법을 써야 됩니다. 여기도 약국이 있죠. 약국 가서 딴소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약사 선생님한테 복합 마데카솔 주세요. 이렇게. 복합 마데카솔은 어떨 때 바르는 약이에요? 3살이 도달하는 약이잖아요. 신랑이 잘 때 그 복합 마데카솔을 신랑 똥꼬에다 발라버려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은 내 평생에 내가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믿어주고 그래야 될 나의 제일 친한 동반자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매일마다 맛있는 거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프면 거기다 연고 발라주시고 이렇게 거기 말고 아픈 데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행복해지는 비결 아닙니까? 아이고 인제라도 오셨으니까 다행이네요. 잘 오세요. 끝났는데 다 돼서 오셨어요. 박수! 여자들은요 나이 들면서 꼭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취미생활, 친구, 딸이 꼭 필요합니다. 없으시면 딸 같은 애 하나 친하게 지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설문조사 해보니까 강아지가 들어갔대요. 남자들도 나이 들면서 꼭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집사람, 마누라, 아내, 부인. 결국은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그걸 몰라. 여러분 밖에 꽃은 2가지가 있으면 생명력을 유지하죠. 뭐? 물과 햇빛. 저는 여러분들이 집안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집안의 꽃들인 여러분들도 2가지가 꼭 필요해요. 해와 물이 필요한데 해는 무슨 해? 사랑해. 남편이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 해주는 분들은 훨씬 더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물은 무슨 물? 선물. 근데 이름의 조합을 저기 계십니다. 이름의 남자들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결혼기념일날 선물해준다고 큰 돈 먹고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큰 돈만 찾으러 돌아다녀. 인간들이 큰 돈만. 근데 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꾸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몇 캐럿 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죠? 조합장님 그런 거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단순합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 최고야 멋져 수고 이런 말 너무 좋아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해주시고 나갈 때 사랑한다고 하트 한 번 해주세요. 돈 이만큼 벌어오라고. 지는 하트로 듣지만 우리는 돈 이만큼 벌어와 이거잖아. 그래서 오늘 친환경계상 제가 좀 중구난방하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으셨나요? 네.